안녕하세요. 복잡한 기술의 뒷이야기를 알기 쉽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회사의 CTO가 직접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정교한 신용평가 AI가 탄생하기까지 무려 6년에 걸친 그 혁신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질이 나쁘다. 이게 바로 대출이라는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딜레마, 바로 역선택 문제의 핵심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돈이 가장 급한 사람이 사실은 돈 갚을 능력이 가장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질적인 문제를 푸는 데는요, 무슨 마법 같은 알고리즘 하나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주 신중하게 계획되고 또 복리처럼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술 혁신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2019년부터 연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019년으로 한번 가보죠.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놀랍게도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런 똑똑한 알고리즘이 제대로 뛰어놀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무리 강력하고 멋진 머신러닝 모델이 있어도 그걸 학습시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건 쓸모없는 걸 넘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충분한 데이터가 모였고 드디어 더 강력한 AI 모델, 그러니까 신경망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기반을 다지고 기술을 발전시키니까 2021년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규제라는 아주 거대한 벽이었죠. 아시다시피 개인 신용,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빡빡한 산업 중 하나잖아요. 기존의 단순한 신용점수 시스템을 넘어서는 새로운 AI 기술을 쓰려고 하니까 공정성은 있는지, 그 판단을 설명할 수는 있는지, 안전한지에 대한 엄청난 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쓰던 낡은 규제 준수 도구로는 이 새롭고 복잡한 AI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이열치열이었습니다. 즉, 복잡한 AI를 통제하기 위해 그만큼 정교하고 똑똑한 머신러닝 기반의 규제 준수 도구를 아예 새로 개발해버린 겁니다. 이걸 통해 모델이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도 동시에 공정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결국 현대적인 AI 기술은 그에 걸맞은 현대적인 규제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셈입니다. 자,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CTO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해라고까지 말했는데 바로 이들만의 비장의 무기가 탄생한 해입니다. 이 비장의 무기를 이해하려면 손실함수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AI에게 주는 미션 또는 목표 같은 겁니다. 좋은 답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AI가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할 오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손실함수랑 이들이 직접 만든 손실함수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함수는 그냥 성공 아니면 실패, 딱 이 두 가지만 봐요.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이들이 만든 특별한 함수는요, 대출이 언제 부실화되는지 또 어떻게 부실화되는지에 따른 미묘한 금융적인 차이까지 전부 이해하고 계산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듭니다.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붉은색 지점이 우리가 찾아야 할 완벽한 정답, 즉 최적의 지점이라고 해보죠. 일반적인 모델은 그 근처, 미지근한 주황색 정도까지는 찾아가요. 하지만 이들이 만든 특별한 함수는 AI의 손을 딱 잡고 가장 뜨거운 붉은색 정중앙으로 정확하게 데려가는 겁니다. 진짜 금융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점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모델의 목표, 즉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럼 다음 과제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 모델이 잘 적응하도록 만드는 거였죠. 여기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개는 언제 봐도 개고 고양이는 언제 봐도 고양이지만 대출의 세계에서는 전체적인 부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이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지 인식 같은 분야와 달리 대출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상환 패턴도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2023년에는 시스템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외부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데 투자를 한 겁니다. 이제 사람이 일일이 요즘 경제가 이러니까 모델을 이렇게 바꿔 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스스로 거시경제의 변화를 감지하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제 모델은 더 정확해졌고 적응력까지 갖췄습니다. 2024년의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인간의 행동에 대해 더 똑똑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압도적으로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었죠. 아까 말했던 그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들은 대출 금리, 즉 APR을 모델의 입력값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기술적 딜레마가 생겨요. 모델이 예측해야 할 결과가 바로 그 APR인데 예측을 하려면 그 APR을 입력값으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답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딜레마를 풀려면 수많은 모델을 동시에 돌려봐야 했고 당연히 시스템에 엄청난 부하가 걸렸습니다. 원인을 파고들어 보니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에 아주 큰 비효율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한 사람의 신용정보가 대출 기간 내내 매달 똑같이 반복해서 저장되고 있었던 거죠. 해결책은 정말 기발한 저수준 엔지니어링에서 나왔습니다. 뭐랄까 데이터 다이어트 같은 거예요. 블록 희소행렬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정보는 딱 한 번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빈칸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결과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도록 알고리즘을 다시 짰더니 즉시 메모리 사용량이 무려 2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20배나 효율이 좋아진 거죠. 이건 앞으로 최대 60배까지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엄청난 기술적 돌파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2025년의 키워드는 바로 임베딩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AI가 글이나 이미지처럼 딱딱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맥락과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에요. 자, 맨 처음 데이터 기반을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규제 문제를 풀고 저수준에서 메모리 최적화까지 이 놀라운 6년간의 혁신 여정을 축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시장을 선도하는 진짜 AI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또 하나씩 끈질기게 풀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마치 복리처럼 하나의 해결책이 다음 해결책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면서 말입니다. 결국 이 6년간의 여정은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잘게 쪼개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묵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해야 한다면 가장 첫날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